오늘의 헤드라인 이슈입니다. 코스피가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과 원달러 환율 하락 등으로 반등에 성공하며 1965선에 안착했습니다. 다만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FOMC 의사록 공개와 잭슨홀 컨퍼런스를 앞두고 그 상승폭은 제한됐습니다. 최근 경기 침체 공포를 불거온 미국의 국채 장기 금리가 하락이 되면서 정책 당국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특히 미 연방준비제도는 이미 시장의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이로 인한 통화 효과는 크게 효과를 보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급여세 한시적 인하 등 다양한 감세 조치들을 검토 중이라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급여세 인하는 경기 부양을 위해 소비자들의 소비 지출을 유지하기 위한 유력한 수단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6월 말 우리나라 단기 외채가 불어나며 외환보유액 대비 비율이 약 5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뛰어올랐습니다. 해외에 갚아야 할 돈인 대외 채무가 큰 폭으로 늘어난 영향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해온 순대외 채권은 감소세로 전환했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모셨는데요. 김원호 대표 그리고 김동희 대표님 자리에 모셨습니다. 인사 나눠볼게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럼 이제 주식시장의 명암을 가려보는 시간이죠. 아싸 인사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하선 캐스터 소개해 주시죠. 네, 수요일 밤입니다. 오늘 장도 잘 대응하셨나요? 오늘 어떠한 이슈들이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면서요. 내일장 투자에 대한 지혜 모아볼 수 있는 아싸 인사 시간입니다. 먼저 우리 증시를 웃게 했었던 인사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5G 폰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스마트폰용 냉각기에 공급 부족 가능성이 좀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일례로 화웨이가요, 5G 폰 관련한 스마트폰 사전 예약을 실시했는데 온라인에서 1분도 안 내서 모든 물량이 동이 났다고 합니다. 비단 화웨이뿐만은 아닐 것입니다. 삼성 등 이 여러 스마트폰 제조업체들이 5G 스마트폰 수요가 급증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생산에 주력해 가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글로벌 차원에서 이 냉각기 관련한 수요가 부족해질 것이다 라는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냉각기 관련주들의 수혜가 기대된다. 인사뉴스에서 짚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인사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조선 기자재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조선주와 함께 기지개를 으라차차 피고 있다라는 뉴스입니다. 자, 조선주들의 실적 개선, 거기에다가 신규 수주 기대감까지 몰리게 된 겁니다. 이렇게 되면요, 사실 이들 주가 상승이 조선사들의 실적 덕분이다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대신증권에 따르면 한국조선해양, 또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거기에다가 현대미포조선 등 이 4개사의 2분기 합산 영업이익이요, 지난 동기 대비 적자 뒤에서 흑자로 또 전환했다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기자재 업체들의 실적도 좀 더 나아졌다라는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기지개 핀 모습 인사 소식에서 살펴봤고요. 이어서 우리 증시 시장을 앞불사 좀 아쉽게 했었던 아싸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제약 바이오주들의 상반기 영업이익률을 좀 살펴보건데요. 20곳 가운데 11곳 이상이 영업이익률이 감소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전체적 이 20곳의 전체 합산 영업이익률을 살펴보건데 전년 동기 대비 1.2%포인트 줄었다라고 하네요. 자, 왜 그런가 하니 상위 제약사를 중심으로 R&D 비용이 크게 상승한 데다 원부자재값, 또 마케팅 비용 등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라는 분석 나왔네요. 네, 아싸 소식 짚어봤고요. 이어서 다음 아싸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전에 이 제약 바이오주들의 영업이익률 마진이 좀 감소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이 때문일까요? 코스닥의 판세가 뒤바뀌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그러니까 매출 상위를 움직이고 있었던 종목들 가운데 이 바이오가 어느 정도 절반가량만 살아남았고요. 바이오의 주도권을 내줬던 IT 부품주들이 다시 상위권을 장악하기 시작한 겁니다. 바이오 업종은 당분간 침체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 반도체 소재 국산화에 따른 IT
IT 부품주들의 추가적인 이 순위 도약 기회가 될 것이다라는 기대까지 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인싸이면서 아싸일 수 있는 마지막 소식까지 살펴보셨습니다. 네, 5G 폰 수요 급증으로 냉각기 관련주가 상승을 하고 있고요. 또 조선기자재주도 기지개를 펴고 있다는 소식 전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제약바이오가 상반기 영업이익률이 두 곳 중 한 곳이 지금 하락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는 지고 IT 부품은 뜨고 있다는 아싸 소식까지 전해드렸는데요. 자, 이 중에서 전문가님들은 어떤 이슈에 주목하고 계시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원호 전문가님, 어떤 이슈를 눈여겨보고 계시나요? 예, 세 번째 아싸죠. 바이오 업체 주요 기업 20개 기업의 평균 영업 이익률이 전년도 9.2%에서 8%로 1.2% 정도 하락한 모습을 보였다라는 건데 여기서 특이한 사항은 뭐냐면 기업의 이 R&D 비용이 이 영업 이익률 하락의 주요한 원인이었다라는 거죠. 대표적인 게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9.5에서 9%로 영업이익률이 감소를 보였고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43.5에서 지금 35.2로 마이너스 8.3% 정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에 기타 동아 ST라든지 삼진제약 같은 경우는 10% 이상의 영업이익률을 보였다라는 거. 이렇게 악재성 뉴스임에도 불구하고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고 제한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코스닥 시장이 하락하면서 주가가 충분히 많이 하락한 상황이고 그리고 제약바이오 업종은 실질적으로 이 주가에 이제 실적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보다 더 큰 것이 성장성을 겸비한 신약 파이프라인의 성공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신약 파이프라인의 강화와 확대를 위한 R&D 투자를 하면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업이익률 상위 업체는 관심을 봐야 되겠죠. 그 대표적인 종목이 한미약품입니다. 영업이익률 9%, 그리고 R&D 투자에 상반기에만 1,000억 이상, 즉 매출액의 18% 이상을 R&D 투자에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 영업이익률이 줄었음에도 현재 35.2%를 달성하고 있기 때문에 상반기 매출의 26% 이상인 5,450억을 R&D 투자에 투자를 하고 있다는 점. 그래서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비록 이 악재성 뉴스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그런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두 종목을 탑픽 종목을 한번 선정을 해봤습니다. 네, 제약바이오 상반기 영업이익률이 줄어든 이유가 R&D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하지만 주가 영향에는 제한적이고 영업이익률 상위 제약사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분석해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김동희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네 가지 아싸인싸 이슈 중에서 어떤 이슈에 주목하고 계시나요? 저는 그 네 번째 바이오 지고 IT 부품 다시 뜨고 요거를 좀 잡아봤는데요. 네. 방금 전에 이제 뭐 영업이익률이 바이오 관련 주들이 이제 실적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6월달 대비해서 어떤 그 코스닥의 10위권 이내 종목이 절반이 줄었습니다. 뭐 신라젠, HLB 뭐 이런 종목들이 10위권에서 벗어났죠. 그러니까 그 바이오 관련 주들의 신뢰에 결정적인 타격을 줬던 종목군들이 코스닥 1위에서 10위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 종목군들이 빠져나가면서 코스닥 시장이 굉장히 타격이 컸던 거고요. 그래서 시장의 이제 어떤 그 무게추 패러다임이 바이오에서 소재, 장비, 부품 같은 소위 말하는 요새 소장품이라고 하죠. 이렇게 반도체, 소재 이쪽 관련된 종목군들로 뚜렷하게 넘어가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바이오주가 올라가고 이 소재 관련주들이 조정을 받고 이런 흐름을 보였지만 바이오주들의 흐름은 낙폭과대에 따른 반등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바이오 관련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위로 층층이 매물대가 쌓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낙폭과대에 따른 반등은 가능하지만 이것을 매물대를 돌파할 만한 어떤 이슈가 지금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바이오 관련주들을 오늘 오른다고 해서 이제 내일이나 모레 코스에 여러분들이 쫓아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조정을 받고 있는 소재 장비 부품주 가운데서 향후에 정부의 국산화 의지가 뚜렷하고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종목군 중심으로 오히려 저점에서 들어가는 것이 낫지 않나라고 좀 방향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동희 대표님은 코스닥 바이오가 지고 IT 부품주가 뜨고 있는 판세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바이오주의 상승은 기술적 반등이라고 판단을 하시고 추세적 상승 기대는 좀 시기상조라는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싸인싸를 자세히 짚어봤고요. 지금부터는 오늘 시장을 뜨겁게 달군 투데이 핫 종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하선 캐스터. 네, 시황센터입니다. 오늘 장을 들썩인 투데이 핫 종목 5가지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종목은요, 바로 인스코비 나와 있네요. 자, 인스코비가요, 줄기세포를 활용해서 이 탈모 치료제 특허 소식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이 소식에 오늘 상한가까지 기록한 모습 확인이 되고 계실 텐데요. 국내 탈모 인구가요, 약 70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내면서 현대인들의 골칫거리가 되었습니다. 이 같은 특허 소식에 인스코비가 오늘 3,200원의 종가 형성한 모습 확인이 됐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현대약품 살펴볼 텐데요. 현대약품이요, 식약처로부터 국내 최초 치매 치료제 복합제 임상 3상 승인을 받았다라는 소식에 오늘 강세 움직임이 펼쳐졌습니다. 관련 분야에서 이 시장 점유율을 크게 가져가고 있는 현대약품인데요. 13.15% 플러스권에서 거래 마쳤고요. 오전장에서는 5,380원까지 큰 폭으로 오른 모습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4,905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종목 넘어가시죠. 코아시아 나와 있는데요.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또 부총리께서 내년 DNA 플러스 빅3 분야에 있어서 총 4조 7천억 원의 대규모 재정을 투자하면서 혁신성장 가속화하겠다라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빅3 분야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바로 데이터, 또 5G 관련한 이 네트워크, 그리고 AI입니다. 이러한 빅3 분야에 코아시아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 했더니 이러한 시스템 반도체 부문에서 코아시아가 수혜를 얻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좀 쏠렸다라고 하네요. 자, 이렇게 수혜받을 것으로 예측이 되면서 오늘장 3.15% 플러스권에서 거래 마쳤고요. 8,51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메디톡스 오늘 핫 종목으로 좀 가져와 봤습니다. 국내 톡신 기업으로는 최초로 중국 톡신 화이트 마켓에서 진출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중장기 성장이 좀 확보가 될 수 있다라는 증권가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현재 허가 심사 대기가 9번이라고 하네요. 4분기에 뉴로녹스 승인 그리고 출시가 기대된다. 이렇게 분석 나오게 되면서 오늘 5.88% 거의 6% 가깝게 뛰었고요. 37만 8천 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종목 넘어가시죠. 자, 휠라코리아가 나와 있습니다. 최근 휠라코리아가요, 중국의 합작사입니다. 안타스포츠가 있는데요. 이 안타스포츠 분식 회계 의혹이 좀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라는 뉴스가 14일부터 나왔는데요. 그래서 이제 14일부터 주가가 쭉쭉 빠지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휠라코리아 측에서는 아니다, 이러한 보도는 사실 무근이다라고 했지만 오늘도 역시 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마이너스권 거래 보여주면서 4.17% 미끄러졌네요. 52,9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투데이 핫 종목 5가지 짚어보셨습니다. 오늘은 제약바이오주가 강세를 보였는데요. 특허 소식으로 인스코비 많이 올랐고요. 현대약품과 메디톡스도 상승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자, 코아시아는 빅3 이슈로 인해서 함께 연계해서 상승을 했고요. 힐라코리아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네요. 이 쟁쟁한 5가지 핫 종목 중에서 전문가님들은 어떤 종목에 관심을 가지고 계실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김원호 전문가님, 자, 하나만 집으셔야 되는데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예, 저는 인스코비라는 종목을 선택하겠습니다. 네. 인스코비 같은 경우는 원래 바이오 산업을 주력으로 했었죠. 그리고 이제 알뜰폰 사업을 자회사를 통해서 하고 있고, 그리고 손목시계라든지 뭐 그런 것을 하고 있고, 또 그 스마트 그리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신약 파이프 라인 같은 경우에는 벌독을 이용한, 벌의 독이죠, 골관절염 치료제 아피톡스가 있는데, 오늘 줄기세포 활용한 발모 촉진 부분에 대해서 한국과 일본의 특허를 취득했다라는 그런 뉴스를 통해서 상한가에 안착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자, 탈모 치료제 그러면 대표적인 업체가요, 줄기세포 치료제인 프로스테믹스죠. 이 종목 또한 장중에 17% 상승하는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탈모 치료제 이 국내 시장 규모를 잠시 살펴보면요, 매년 10% 이상의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국내에서 한 700에서 1000만 명 정도가
탈모로 고민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전체적으로 시장 규모는 3조 원에 육박한다는 점에서는 인스코비의 이 향후 주가 상승에 긍정적인 모멘텀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 바이오 업종에 대한 전반적인 투자 심리가 개선된 그런 모습을 오늘장, 어제장에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전일 안국약품 같은 경우에는 노인성 환방 변성 치료제에 대한 개발권을 확보했다는 뉴스로 단기적으로 한 60-70%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오늘 또 현대약품이 국내 최초로 치매 치료제 복합제에 임상 3상 승인 재료로 지금 강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주가가 불과 한 20일 전만 해도 어떤 호재성 뉴스에 바이오 이 종목의 주가는 굉장히 요지부동했고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최근의 모습은요. 어떤 호재 뉴스에 정확하게 먹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 업종 전체에 대한 투자 심리가 서서히 살아나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이래서 바이오 업종에 대한 이 관심 재고는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인스코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줄기세포 활용 발모 촉진 특허가 한국과 일본에 동시에 취득하면서 기대감을 모으고 있습니다. 또 인스코비뿐만 아니라 바이오 업종에 대한 투자 심리 개선이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김동희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쟁쟁한 핫 종목들이 많은데 어떤 종목을 눈여겨보고 계시나요? 네, 저는 그 메디톡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네. 그 메디톡스는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그 2011년도에 우리 머니투데이 방송을 통해서 거의 뭐 대한민국에서 제가 가장 먼저 이 종목을 좀 강조했던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이 종목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메디톡스 같은 경우는 그 굉장히 위대한 기업이었죠. 그러니까 당시에는 엘러젠이라는 전 세계를 독점하던 보톡스로 전 세계를 독점하던 이런 그 유일한 상대가 바로 메디톡스였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이때 50%에서 60% 정도를 향유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영업이익률이 한 30% 정도로 떨어졌죠. 그러니까 즉 메디톡스의 흐름을 보면 주식이라는 것이 태동기, 그리고 성장기, 성숙기, 도태기 이런 사이클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성장기를 지나서 그때 이제 제가 맨 처음 메디톡스를 강조할 때는 주가가 10,000원에서 20,000원대로 왔다 갔다 했는데 이게 80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이제 30만 원대로 주저앉았죠.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고점 대비해서 정확히 반토막 나면서 주가도 반토막이 난 겁니다. 근데 이 문제는 뭐냐면 지금 산업의 성숙기에 들어들었다. 즉 지금 향후 2년 안에 지금 경쟁 상대가 7개 회사까지 좀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지금은 어떤 독점적인 체제가 깨지면서 향후에 시장에서 어떤 경쟁이 심화되는 이러한 단계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어떤 이 종목 역시 지금 새로운 돌파구를 보여주지 않는 이상은 어떤 산업의 성숙기 속에서 영업이익률의 증가는 어떤 그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전까지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 때문에 반등은 있겠지만 과거와 같은 어떤 그러한 큰 폭의 반등을 우리가 보면서 투자를 할 시기는 지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동희 대표님은 메디톡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기관 매도세에 일당이 되고 이제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상황. 기술적 반등 이상의 큰 의미는 부여하기 힘들다. 지금 성숙기에 집어들었기 때문에 이런 제약바이오 전반적인 그 투자 포인트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 장을 뒤흔들었던 뉴스와 특징주까지 짚어드렸고요. 이제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장 기다리셨을 바로 그 시간이죠. 스탁세일즈로 돌아오겠습니다. 머니W가 심혈을 기울여 기획하고 제작한 스탁세일즈 시간입니다. 오늘도 어마어마한 전문가분들 나와주셨는데요. 그냥 나와주시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엄청난 종목까지 함께 가지고 나와주셨다고 하니까요. 저와 함께 기대해 보도록 하시죠. 자, 저희 머니W는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방송이죠. 함께 소통하고 싶어서 홈페이지 개설했습니다.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포털 검색창에 머니W라고 검색해 보세요. 자, 그럼 첫 번째 나오는 링크 있을 겁니다. 그 링크
꾹 눌러주시면 저희 머니W 홈페이지와 연결이 됩니다. 들어오시면요. 정말 든든하고 멋진 저희 전문가분들의 사진 보이시죠? 자, 오늘 출연해주시는 전문가 밑에 보시면요. 방송 입장이라고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을 잠시 후 방송이 끝난 밤 11시에 눌러서 들어오시면요. 또 이따가 발표가 될 오늘의 승자가 알려줄 시크릿 종목이 공개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간단한 종목 상담도 도와드린다고 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더불어서 또 함께 참여해주신 분들께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푸짐한 선물까지 증정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역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제 무료 방송에서는 과연 누가 당첨이 되셨을까요? 저희가 추첨을 진행했는데요.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짜잔! 네, 축하드립니다. 끝자리 번호 8551번 님이시네요. 네, 정말 축하드립니다. 꼭 성공 투자하실 수 있도록 머니W팀이 응원할게요. 자, 본격적으로 스탁세이즈 시작해보기 전에요. 지난주 수요일에 나왔었던 종목들 과연 일주일 동안 어떤 움직임 보였을까요? 지금 화면 보시죠. 네, 지난주 추천 종목 수익률 현황입니다. 네, 우성사료를 가지고 와주셨던 김동희 대표가요. 와, 8월 20일 고가 기준으로 11.21%뛴 성적을 가지고 오셨네요. 자, 그리고 김원호 전문가가 가지고 와셨던 메디아나 8월 20일 고가 기준으로 1.44% 뛰어올랐습니다. 자, 그렇다면 승자는요? 네, 축배를 들어라. 김동희 대표가 우성사료를 통해서 이번 주 우승자가 되셨습니다. 네, 이렇게 또 승자를 확인하고 나니까요. 또 오늘은 어떤 종목이 공개가 될지 더 궁금해지지 않으신가요? 자, 힌트 요정이 되어서 여러분께 종목의 힌트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함께 이동하시죠. 네, 오늘 또 알게 될 종목 제가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도주 발굴의 대가 김동희 대표가 가지고 오신 오늘의 종목은 두 글자입니다. 힌트를 조금 적어봤는데요. 경협주 하면 어떤 종목 떠오르세요? 그중에 두 글자입니다, 여러분. 맞추는 재미가 있는 스탁세일즈죠. 자, 그중에서 이 경협주 관련해서 인도적 지원이 있을 경우 1순위다라고 해서 딱 가져오신 종목입니다. 잠시 후 풀네임과 함께 공개할게요. 자, 이어서 다음 전문가가 기다리고 계시죠? 자, 단타의 기적, 김원호 전문가십니다. 아,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힌트가 너무 쉬워서요. 여러분 그냥 다 아실 것 같아요. 여기 투명 글씨 보이시지 않으신가요? 자, 짐 로저스와 그래핀 하면은 딱 이 종목이죠. 오늘 이 종목을 가지고 와주셨네요. 잠시 후 어떤 투자 포인트로 이야기가 진행될지 꼭 기대해 주세요. 자, 김원호 전문가는 오늘 무료 방송 도와주신다고 합니다. 잠시 후 밤 11시 무료 방송 들어오셔서 시크릿 종목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시면서요. 간단한 종목 상담도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김원호 전문가가 문 활짝 열고 여러분 기다리고 있겠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경협주 관련해서요. 스탁세이즈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머니W 채널 고정! 지금까지 이런 방송은 없었다. 이것은 종목 추천인가 세일즈인가. 스탁세일즈 첫 번째 종목은요. 김동희 대표와 함께 할 텐데요. 오늘 우승자의 자리에 오르셨어요. 우성사료에 대한 AS를 한번 안 들어볼 수가 없을 텐데요. 자, 우성사료 지금 8월 16일 편입 후에 11% 이상의 수익을 올리셨습니다.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지금 계속 가지고 가야 될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제가 일단은 경협주에 대해 종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지금 3주째 경협, 오늘까지 하면 3주째 말씀드릴 거예요. 근데 네. 그 2주 전에 인디에프가 말씀드렸고 한 일주일 동안에 그때 한 30%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타자로 말씀드린 게 우성사료인데 또 한 11% 정도 일주일 동안 올랐죠. 오늘 또 말씀드릴 종목이 이제 뭐 그
마지막 결정타라고 좀 볼 수 있는 종목인데 일단은 아직 경영 모멘텀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가 매수하자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 현재 모멘텀이 나오게 되면 우성사료 역시 경협주의 인도적 지원의 대표적인 종목이기 때문에 또 모멘텀이 생기면서 추가적 상승이 예상되는 국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유하시고요. 목표가로 말씀드렸던 3,500원 선 근처까지는 보유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성사료 목표가 3,500원까지 보유 전략을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셔서 꼭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아까 힌트를 들어보니까요. 우성사료와 오늘 비슷한 섹터로 갖고 오셨을 것 같은데 스탁사이즈 종목이요. 바로 경농입니다. 그럼 우성사료와 같은 매력 포인트로 오늘 갖고 오신 거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지금 인디에프 말씀드렸고 우성사료 말씀드렸고 지금 네. 다 수익이 많이 났죠. 그리고 오늘은 그 모멘텀의 정점에 있는 종목입니다. 오, 오늘은 기대가 됩니다. 가장 강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경농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농하면 일단은 이거 대표적인 남북 경협 모멘텀이 있는 종목인데 이 경농의 특징이 뭐냐면 남북 경협에 대한 모멘텀 이벤트가 나오면 제일 먼저 올라가는 종목입니다. 가장 먼저 올라가고 가장 강렬하게 올라가는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고요. 스티브 비건 대표가 방한을 했죠. 근데 중요한 거는 스티브 비건 대표가 미국 정계에서는 계속해서 지금 언론계에도 마찬가지고 러시아 대사로 임명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오늘 자기는 러시아 대사로 갈 일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북한과의 협상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우리나라에 지금 와 있습니다. 오면 이 사람이 와서 뭘 할까요? 그러니까 지금 할 게 하나밖에 없죠. 이 사람의 임무는 트럼프가 명을 받고 와서 북한과의 빠른 실무회담을 지금 개최하는 게 제 1순위 목표로 갖고 우리나라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그동안에 한미연합훈련이 어제까지 있었고요. 그리고 미사일 발사 이런 걸 통해서 경협주들은 계속 주춤했죠. 물론 이 가운데서도 모멘텀이 있는 종목군들은 미리 말씀드렸던 인디에프라든지 우성사료 이런 종목군들은 올라갔습니다만 이제 본격적으로 아직 이벤트는 시작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벤트는 내일이 될 수도 있고 모레가 될 수도 있고 우리 앞에 지금 바로 닥쳐진 미래다라고 봤을 때 길게 기다리지 않고 단기간에 지금 크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섹터가 바로 경협주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전체적으로 그동안 많이 쉬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지금 흐름들을 보면 폼페이오 장관 같은 경우에는 8월 말 안에 지금 8월 안에 협상을 계획하고 있다고 했으니까 지금 며칠 안 남았죠. 그러니까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동안에 어떤 실무회담에 대한 모멘텀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의 시장은 미리 선점해서 쌀 때 사고 이벤트가 나오면 팔아야 되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뭐 실무회담에 대한 성사에 대한 얘기만 나오더라도 경협주들은 뭐 10%에서 20% 정도는 하루에 금방 올라갈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이때는 오히려 우리가 급등 시에는 선점하고 있다가 단기 이익 실현할 수 있는 모멘텀이 지금은 며칠 안에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 그래서 네. 이걸 노려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북미 실무회담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저가에 매수하는 게 포인트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경농은요, 농사를 잘 짓기 위한 농약을 제조 판매하고 뭐 관수자재라든지 아니면 뭐 작물 영양제 다양하게 농업 관련 제품들을 이제 만들고 있는데 이 종목이 남북 경협주 섹터에 들어간 이유가 무엇인지 저는 근본적으로 그게 궁금합니다. 그 1991년도에 그 남북 농업 교류 사업이라는 게 처음으로 이루어져요. 그 네. 다음에 북한과의 교류 속에서 가장 활발하게 된 섹터가 바로 이 농업 섹터입니다. 그 동안에 무려 8조 원 정도가 지원이 됐어요. 네, 엄청난 8조. 돈이죠. 그래서 이 남북 협력 기금에서 지원이 된 건데 그 이러한 부분 이 속에서 가장 많이 지원이 된 게 바로 식량이라든지 비료라든지 사료 이런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식량은 지난번에 5만 톤이 갔는데 북한에서 이제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차례가 갈 수 있는 게 이제 뭐 비료나 사료나 뭐 이런 부분들이 되겠죠. 근데 일단은 경농은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인도적 지원이 얘기가 나온다든지 북한 관련 모멘텀, 꼭 실무회담 얘기만 나와도 경농이라는 종목은 가장 앞서 나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남북 경협 모멘텀이 있을 때마다 1번 타자로 가는 종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뭐 철도 관련주라든지 가스 관련주라든지 아니면은 개성공단 관련주 같은 경우는 각자 섹터에 대한 모멘텀이 있을 때만 올라갑니다. 근데 경농은 대북 관련해서 뉴스가 나오면 제일 먼저 올라가요. 그 그래요? 이유가 뭐냐면 네. 일단은 유통 물량이 작아요. 전체적으로 유통 물량이 작고 지금 다른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종목을 구체적으로 언급해서 죄송합니다만 좋은 사람들 같은 경우가 7% 그 대북 경협주 남북 경협주들 보면 대부분이 그 신용 물량이 10% 가까이 돼요. 네.
그러니까 이제 10% 정도 7에서 10% 정도 되니까 주가가 조금만 올라가면 공매도 세력이 대차 거래를 통해서 누를 수 있는 여력이 있죠. 그런 어떤 신용 물량이 이제 부분이네요. 나오겠다. 근데 이제 경농은 신용이 가장 적은 2% 정도밖에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유통 물량도 적고 신용 물량도 적기 때문에 올라갈 때는 굉장히 탄력적으로 올라가고 가장 늦게까지 올라가고 가장 늦게 떨어지죠. 그래서 지금 추세가 굉장히 안정적인 그러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뭐냐면 어떤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테마주는 테마주스럽게 하는 그 매매하는 자세가 좀 필요해요. 네. 그러니까 어떤 흐름을 타고 단기간에 우리가 급등을 노리는 거기 때문에 어떤 가치가 개입되면 안 됩니다. 근데 테마주스럽게 어떤 종목을 하려면 가장 먼저 1등주를 우리가 잡아야 돼요. 맞아요. 1등만 알아주는 그러한 무슨 아주 예전에 그 얘기가 있었죠. 그런 것처럼 잘 기억하시네요. 네. 1등만 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1등이 바로 경농이다. 네. 아쉽지만 1등을 기억해야 되는데 정말 남북 경협주의 1등 섹터, 1등 자리는 바로 경농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또 공매도나 뭐 차익 실현 이런 거와도 상관없이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이런 경협주로는 조금 아쉬운 마음이 들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글로벌 이슈와 관련돼서도 좋은 수혜 이런 건 없나요? 지금 농업 관련주 그리고 농산물 가공품과 관련된 종목군들이 전 세계 글로벌리하게 굉장히 올라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미중 무역 분쟁의 최대 수혜주이고 또 최근에 트렌드를 보면 또 축산보다 농업 관련주 중에서도 축산보다는 어떤 농업이에요. 그러니까 비욘드 미트라는 종목 들어보셨죠? 대체육. 네네. 콩으로 만든 고기. 네. 그래서 비욘드 미트 버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 비욘드 미트라는 그 종목이 바로 이게 콩으로 대두로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미국에서 천정부지로 주가가 올라오고 있는데 제가 오늘 봤더니 퍼가 무려 3,300이더라고요. 와. 옛날에 우리는 IT 버블 때 뭐 새로운 기술을 보는 것 같은데 네. 지금은 축산보다는 농업입니다. 그러니까 그 섹터 안에서 만약 미중 무역 전쟁 가운데서도 어떤 그 농업 관련주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히토류 관련주가 지난번에 전쟁 속에 미중 무역 전쟁 속에서 히토류 관련주가 이제 무기화됐는데 네. 이번에는 농업 관련주가 무기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럼 농업 관련주의 대표적인 종목들을 우리가 네. 봐야죠. 이 글로벌리한 흐름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러니까 글로벌 이슈에서도 경농이 해당이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미중 무역 분쟁 격화되면서 히토류에 이어서 이제 농업 관련주 그렇다면 경농이 대사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와 정말 호재들이 많은 종목인데요. 이렇게 좋은 종목을 다시 한번 투자 포인트 묶어서요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리 들어갑니다. 이 1등만 기억하는 더티한 세상, 참 아쉬운 말이죠. 하지만 경농은 다릅니다. 1등입니다. 오늘 김동희 대표가 1등주를 가지고 와주셨네요. 함께 판넬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판넬 보시면 경농 같은 경우는 이제 곧 북미 실무회담이 임박해 왔기 때문에 경협주들이 부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시기를 잘 타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경농 가지고 와주셨습니다. 자, 경농 뭐 하는 곳이죠? 이미 다 알고 계시겠죠? 이 경협 관련 중에 있어서 이 인도적 지원 1순위가 바로 이 경농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여기 경농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보이고 있는데요. 인도적 지원 1순위다.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또 이 미중 무역 분쟁이 격화되고 있는데 이번에 좀 더 주목해 볼 만한 섹터는 바로 농업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경농이 반사이익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저점 부근에 있어서 지금 잘 단타로 이동을 해보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아니 그런데 김동희 대표님, 네, 씩씩한 대답 좋습니다. 제가 또 질문이 생겼습니다. 사실 대북주를 가지고 와주셨는데요. 대북주는요, 우리가 항상 생각했던 거랑 엇박으로 뭔가 움직인다거나 그래서 약간 종잡을 수가 없어요. 따라서 이러한 모멘텀 말고 다른 모멘텀은 없을지 좀 그게 궁금해지네요. 제가 아까 그 경농을 말씀드릴 때 가장 먼저 오르고 가장 늦게 떨어지고 추세도 가장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네. 이유가 바로 실적이 너무 좋아요. 실적 참 중요하죠. 경농은 그 농업 관련주 중에 1등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이 농업 관련주 중에서 전통의 1위 종목이죠. 그래서 거의 뭐 이쪽 분야에서는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날도 더워지고 무더위가 계속되고 병충해가 심해질수록 경농은 더욱더 수익이 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네. 경농은 특히나 이제 여름의 피크이기 때문에 2분기, 3분기에 아마 이번에 여름에 최대 수혜주가 최대 실적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올해는 실적 그 레인지를 봤을 때 사상 최대 실적이 거의 확실하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용도 2%대밖에 되지 않고 또 미중 무역 전쟁 쉽게 안 끝나겠죠. 이 가운데 농업주가 향후에 부각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경농은
남북 이슈 모멘텀을 떠나서라도 우리가 계속적으로 관심 종이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실적도 탄탄하고 거기에 또 남북 경협주와 뭐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국제적 이슈가 있는데 그것들이 다 합한다면은 정말 호재,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인데요. 그럼 가장 중요한 건 가격 전략이잖아요. 지금 매수 타이밍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 종가로 만약에 매수를 하시게 되면요. 손절가는 12,500원 선, 그리고 목표가는 17,000원 선을 1차적으로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격 전략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매매 전략과 함께 투자 포인트 묶어서요. 두 번째 정리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농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저와 함께 다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시죠. 판넬 봐주세요. 자, 판넬 보시면 경농, 북미 실무회담이 임박해 오고 있어서 경협주가 부각이 될 것이다. 또 인도적 지원 순위 1순위 바로 경농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 농업주가 또 여러 가지 모멘텀 사이에서 반사이익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매수가는 오늘 종가 그대로 이야기해 주셨고요. 1차적으로 이 17,000원까지 바라봐 주셨습니다. 또 손절 라인 12,500원이니까요. 이 부분 잘 체크하셔서 경농 투자에 대한 지혜 세워보시면 좋겠네요. 네, 남북 경협 관련주의 넘버1이라고 할 수 있는 경농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찬스로 화면을 통해 정리해 드릴게요. 지금까지 이런 방송은 없었다. 이것은 종목 추천인가 세일즈인가? 두 번째 종목 김원호 전문가님과 함께할 텐데요. 제약바이오즈 지금 가지고 계시는 분들 많으시죠? 김원호 전문가님이요. 무료 방송 11시부터 하고 계시는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급락한 바이오 업종의 전망과 대응 전략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스탁사이즈 두 번째 종목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불이 날 때 우리는 소방차를 부르곤 하죠. 이 오늘 종목 나노메딕스는요. 이 소방차 같은 특장차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그런데 지금 핫한 이유가 특장차 때문은 아니라고 들었거든요. 도대체 무슨 매력을 가진 거죠? 예. 전문가님 알려주세요. 예, 나노메딕스에서 핵심 포인트로 짚고 넘어갈 부분은 뭐냐면 2017년 11월 달 약 2달 반 만에 3,100원 하던 주가가 800%의 상승을 보였다라는 점.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무슨 얘기냐면 나노 기술을 이용한 암 치료 기술 개발 사업 추진 이런 재료를 안고 급등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단기간에 800% 상승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1년 반이 지난 현 시점에 짐 로저스가 투자한 스탠다드 그래핀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에 전환사채 100억 그리고 6월 달에 100억을 인수를 했죠. 그리고 얼마 전에 50억을 투자하면서 150억을 스탠다드 그래핀의 이 전환사채 인수를 통해서 최대 주주가 될 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주가 상승의 어떤 이 결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래핀 관련주와 해서 한 차례 이슈가 되긴 했었어요. 그런데 나노메딕스가 더 이슈가 된 이유가 최근에 방사능 오염에 대한 걱정이 참 많으시잖아요. 근데 여기에 관련돼서 좀 호재거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이 기사 보이시나요? 나노메딕스 SG 그래핀, 스탠다드 그래핀이죠. 설비 방사능 오염수 정화 능력 확인됐다라고 했는데 이 이슈만 들었을 때는 정말 호재거리거든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시나요? 예, 지금 국제 원자력 기구에서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그 오염수의 이 부분을 굉장히 지금 우리나라하고 지금 근접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문제만이 아닌 글로벌 생태계에 굉장히 큰 위협적인 존재로 우려를 갖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최근에 후쿠시마 원전 하루 한 110만 톤을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방출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노메딕스가 투자한 스탠다드 그래핀의 그래핀을 이용한 방사능 오염수
수치 이 정제 기술이 지금 얼마 전에 부각이 됐습니다. 그 부분이 주가 상승에 이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고 또 하나 이 미국 셰일가스를 추출할 때 발생되는 방사능 오염수 이 수처리 부분이 굉장히 크게 이 시장이 지금 300조에 육박하는 시장인데 거기에 매출이 연내에 기대된다라는 그런 재료를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북한이 지금 공식적으로는 핵실험을 중단한 상황이죠. 네. 중단한 상황인데 우라늄 공장에서 지금 방사능 폐기물이 지금 유출된다는 그런 내용이 얼마 전에 나왔습니다. 맞아요. 예. 검색어에서도 계속 오르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 예성강을 통해서 해외로 유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 이러한 세 가지의 이 핵심적인 주가 상승의 모멘텀을 갖고 있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이 나노메딕스는 지켜봐야 될 종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만약에 방사능 오염에 대한 정화 기능이 확실하다면 앞으로도 수요가 많아질 것 같은데요. 근데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세계 3대 투자자 중에 짐 로저스도 뽑히잖아요. 워렌 버핏, 조지 소로스, 짐 네. 로저스. 그런데 이 짐 로저스가 사회이사로 선임됐다는 건 그만큼 이 기업을 주목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전문가님 왜 주목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일단은 뭐 스탠다드 이 그래핀에 짐 로저스가 먼저 선투자를 했고요. 네. 거기에 이제 나노메딕스가 그 스탠다드 그래핀에 투자를 하면서 이런 공생관계가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짐 로저스 하면은요 2018년 11월 달에 아난티로 유명한 그런 인물입니다. 네, 맞아요. 예, 아난티의 이제 사회 이사로 되면서 이 대북주 시장의 이 핵심적인 이 그런 이 단기적으로 이제 200% 이상의 상승을 보였던 아난테인데 그 당시에는 사내 이사가 아니고 사회 이사였죠. 네. 그런데 이번에 나노메딕스 같은 경우는 8월 30일 주총을 통해서 짐 로저스를 사내 이사로 영입을 하겠다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의 귀재입니다. 대표적인 글로벌 3대 이 투자가 짐 로저스이기 때문에 이 또한 주가 상승에 이 일련의 과정을 보면 주가 상승에 굉장히 큰 모멘텀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투자의 귀재 짐 로저스가 사내 이사로 영입됐기 때문에 더 앞으로 승승장구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투자 포인트를 묶어서 정리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리 들어갑니다. 네, 나노메딕스 얼마 전에 특징주로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었던 종목이었습니다. 오늘 또 김은호 전문가께서 가지고 와주셨네요. 어떤 투자 포인트, 이 주가 상승에 대한 모멘텀들 쭉 이야기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판넬 한번 봐주시죠. 자, 나노메딕스 같은 경우는 이 스탠다드 그래핀의 최대 주주지위를 확보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얼마 전에 나왔었던 뉴스였죠. 이 스탠다드 그래핀이 발행한 50억 규모의 전환사채를 취득했다라는 이야기가 뉴스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자, 또 다른 호재성 뉴스가 있었습니다. 또 역시 보도자료 가지고 왔는데요. 이 스탠다드 그래핀에서 방사능 오염수 강화 기능을 입증했더라라는 뉴스까지 나오게 되면서 나노메딕스를 특징주로 올려놓게 했던 그런 보도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이 투자의 귀재죠. 이 짐 로저스를 사내 이사로 영입했다라는 뉴스까지 나오게 되면서 주가 상승에 대한 모멘텀 좀 가져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저는 이 세 번째 투자 포인트에서요. 또 질문이 생겼습니다. 김원호 전문가님 제 말 잘 들리고 계신가요? 네. 네, 짐 로저스 말이 참 많아요. 자, 그런데 아까도 전문가께서 이야기를 해주셨다시피 아난티에서는 사회이사로서 영입을 한다라는 소식에 따라서 주가가 막 급등했다가 급락했다는 거 우리가 좀 학습 효과로 알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노메딕스도 이게 좀 주가가 올라갈 것이다라고 단언하기에는 좀 이르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사실 아난티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10,900원이죠. 9,000원에서 30,000원 초반대까지 상승을 했던 단기간에 그 당시에 이제 사회 이사의 짐 로저스 이야기가 나왔죠. 그런데 이 아난테만 보시면 안 되고요. 원래 그 당시에 가장 핫한 이슈가 뭐였냐면 대북 경협이었습니다. 아난테를 포함한 많은 종목들이 급등한 그런 흐름을 보였고, 그리고 북미 2차 회담이 실패로 끝나면서
대북 경협주가 아난티를 포함한 전 종목이 다 급락하는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단순히 짐 로저스의 효과가 이제 풍선 효과가 빠졌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그 당시에는 사회이사인데요. 사내이사입니다. 지금은 사내이사라는 얘기는 상시적인 출근을 통해서 경영에 참여한다는 얘기고 또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지위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지금 현재 가격에서는 접근이 무난한 그런 가격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우려하시지 않아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짐 로저스가 사회이사에서 사내이사로 된 이유는 조금 더 경영 전선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기 때문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이렇게 좋은 종목 저희가 매매 전략도 알아봐야겠죠. 전문가님,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알려주세요. 예, 지금 오늘 종가가 8,700원이죠. 단기간에 짐 로저스, 그다음에 SG 그래핀 그런 뉴스를 안고 단기간에 5,000원에서 11,500원까지 급등한 흐름에 지금 눌리고 있는데 제가 한 3일 정도를 지켜봤는데요. 네. 특정한 창구를 통해서 최근 3일간 한 110만 주 정도가 매물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물량 대비 주가의 이 조정폭은 그렇게 미미하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이 일련의 과정을 보면 주가를 상승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상승을 원하는 세력이 있지 않느냐라는 측면에서 접근을 하시고요. 매수가는 제가 8,700원 드릴게요. 그다음에 손절가는 반드시 지켜야 될 부분입니다. 7,800원의 손절을 잡고요. 단기적으로 앞고점이 11,000원대를 강하게 돌파하는 흐름이 다음 주 나온다면 1차 목표가는 17,500원으로 좀 높게 설정을 하겠습니다. 네, 나노메딕스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자세히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꼭 참고하셔서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 투자 포인트랑 매매 전략까지 묶어서요. 정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정리 들어갑니다. 네, 꿈의 소재죠. 그래핀 관련주로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나노메딕스입니다. 저와 함께 다시 한번 투자 포인트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판넬 한번 봐주실까요? 자, 나노메딕스 스탠다드 그래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슈가 쭉 나오게 되면서 그래핀 관련주로 굉장히 크게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최대 주주 지지 확보에 대한 가능성, 그리고 방사능 오염수 정화 기능까지 입증했고요. 게다가 짐 로저스 빼놓을 수가 없겠죠. 나노메딕스 사내이사 영입에 따라서 여러 가지 주가 상승 모멘텀 가지고 있더라. 어떻게 우리가 접근하면 좋을까요? 계속해서 매물이 조금 보였지만 조정폭은 좀 적더라. 그렇기 때문에 주가 상승 동력으로서 우리가 좀 바라볼 수 있겠다라고 얘기해 주시면서 매수가는 종가 기준 그대로 알려주셨습니다. 자, 앞고점을 좀 뚫는 모습이 나오게 된다면 1차적으로 좀 높게 17,500원까지 바라보셔라 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손절 라인을 꼭 지켜달라라고 당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7,800원입니다. 7,800원 손절 라인까지 꼭 지키셔서 나노메딕스 투자에 대한 지혜 모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스탠다드 그래핀과 함께 성장할 나노메딕스 김원호 전문가님의 종목이었습니다. 자, 김원호 전문가님과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 무료 방송 11시부터 있으니까요. 꼭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이용 방법 정말 쉽습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머니W라고 검색하신 뒤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면 바로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럼 나노메딕스에 대한 마지막 찬스로 화면을 통해 정리해 드릴게요. 지금까지 쉴 틈 없이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종목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방송이 끝나도 김원호 전문가님의 열정은 계속됩니다. 자, 무료 방송에서 어떤 내용 다뤄주실 건가요? 예, 현재 이 바이오 업종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은데 바이오 업종의 이 향후의 전망 및 대응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지난주 무방을 통해서 언급드렸던 리피오 유니맥스가 단기에 한 30% 이상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 종목에 대한 언급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바이오주 갖고 계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걱정이 되신다면 11시 무료 방송에서 함께 그 대응 전략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무료 방송 이용 방법 알려드릴게요. 포털타이스에서 머니W라고 검색을 하신 뒤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자, 아랫부분에 내려가시면 전문가님 사진과 함께 방송 입장 보이시죠? 여기를 또 한번 클릭해 주시면 바로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저희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